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투자 지침서 멘토 이정렬입니다. 자, 요즘 투자하시기 굉장히 좀 어려우실 겁니다. 유가도 그렇고 경제적인 부분도 그렇게 소비 심리도 좋지 않은 상태에서 전쟁도 지속되고 있고 고금리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투자 심리 자체가 위축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일단은 지금 상태에서 투자를 좀 한다라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리스크가 굉장히 큰 방법일 수도 있겠습니다. 차라리 채권에 투자를 하는 것들도 한 가지 방법, 대안이 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일단은 제가 오늘 진행을 할 것들은 원택이라는 기업 분석을 진행을 좀 도와드릴 겁니다. 자, 앞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이유들은 경기 민감주에 투자하기는 좀 그렇고 어떤 기업을 좀 관심 있게 좀 봐야 될까라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원택이라는 기업, 특히 레이저 의료기기 이쪽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은 경기에 대한 그런 변동이 크지 않을 뿐더러 지금 과거에는 이제 코비드의 상태가 좀 진행이 되고 있었던 상황 속에서 이제는 좀 회복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기 때문에 높은 성장률을 좀 기록을 하고 있는 경기 방어주의 성격도 갖고 있는 동시에 여행에 대한 수요도 계속 증가되고 있는 상태고 해외 진출도 좀 꾀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기업 분석을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자, 리포트는 제가 작성을 했는 건데요. 투자에 대한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단순히 투자에 참고 정도만 해주시면 감사드리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자, 원택 기업 분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레이저 의료기기의 신제품 출시 효과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곧 마지막에 제가 설명을 드릴 예정이지만 신제품도 출시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이 기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는데 대제목이 일단 레이저 의료기기지 않습니까? 의료기기, 에스테틱, 우리 피부 미용 병원 같은 데 가면 고주파 치료기 같은 걸로 이렇게 피부 미용을 하고 주름을 좀 당겨주고 그런 쪽의 고주파 치료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사업이 지금 성장성이 높게 보여주고 있는 상태인데 전망치를 좀 본다라고 하면 레이저 의료기기가 세계 시장 규모가 2016년도 당시에는 50억 달러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17년도에는 레이저 시장이 전망치가 7년도에서 2022년도까지 연평균 15% 정도 성장을 했고, 그러니까 22년도에는 약 115억 달러. 자, 그러면 이번 연도는 지금 진행되고 있으니까 추정치가 크게 의미는 없겠죠. 거의 3분기 지나고 4분기에 접어든 상태니까. 그렇기 때문에 178억 달러 2024년도에 전망을 하고 있다. 우리가 당시에 코로나가 좀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부 미용, 우리 마스크를 쓰고 있었던 그런 상태에서 피부 미용에 관심도, 화장품 기업들도 적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였고요. 피부 미용에 대한 투자 필요성들이 그렇게 크진 않았었던 상태였거든요. 화장도 눈썹 화장만 하고 다니면 될 정도였으니까 피부는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쓰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마스크를 벗은 지 좀 된 상태에서 여행 수요도 좀 증가되고 있고, 이제 또 화장품에 대한 매출도 증가되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피부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그런 시점, 환경이 지금 조성이 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2024년도에 178억 달러, 한 24조 원 수준으로 성장을 할 걸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규모가 2015년도 이후에 어찌됐든 간에 변곡은 있었지만 꾸준하게 성장해가지고 한 11% 정도 성장세를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정리를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 의료기기라는 것들은 사실 기계만 있다라고 하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 기계에 연결되는 부속품, 그러니까 소모품들이 있습니다. 의료기기 장비를 하나 납품을 하면은 소모품에 대한 소비는 꾸준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유율을 볼 때도 이 병원 안에 있는 의료기기가 어떤 기계냐, 그런 것들이 결국 소모품으로 이어지면서 점유율로 좀 집계가 되는 그런 특성들도 좀 있습니다. 이런 이제 장비에 따른 소모품 변동이 좀 있기 때문에 시술 횟수 이런 거에 변동이 있기 때문에 수요는 예측하기가 조금 어렵다라는 것들을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 시술이라고 하죠. 시술을 하는 그런 시즌이 2분기, 4분기쯤에 좀 이제 장비 구매가 증가되는 특성은 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우리 직장인들 7월, 8월 이제 휴가철이잖아요. 휴가철에 내가 실수가 있으니까 시술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병원 입장에서 이때 이제 시술 횟수가 늘어날 것 같으니까 미리 주문을 하기 때문에 2분기, 4분기에 장비 구매가 증가되고 있다라는 거, 그런 통상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3분기 그리고 1분기 그때 당시에는 좀 비수기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 이번에 좀 발표를 했던 게 11월 8일 오늘 발표를 했던 게 3분기 매출 실적이 발표가 좀 된 것들도 있습니다. 추후에 잠시 후에 또 설명을 드릴 거지만, 자, 그리고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여름, 겨울 방학 시즌을 좀 선호를 하기 때문에 이 시즌에 좀 몰리는 특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직전 분기에 은행은 미리 준비를 해야 되니까 소모품의 구매 비율이 높아지는 그런 경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들은 장비입니다. 의료 장비 누적 판매 대수가 2023년 상반기고 전망치 자체는 1352대로 이제 증가되는 전망치를 보여주고 있죠. 근데 이 안에 추정치입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추정치인데, 국내만 좀 국한되느냐, 그런 것들은 아니고 이제 아시아 쪽으로 발을 넓히고 있는데, 그것도 계속 설명드릴 겁니다. 장비고 이것도 641대 정도 수준으로, 이거는 또 브라질입니다. 브라질 해외하고 국내, 그리고 브라질 쪽으로. 자, 회사가 지금 어느 쪽으로 진행되려고 하는지, 확장을 하려고 하는지, 자세하게 우리가 유추를 좀 해볼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좀 보자면. 자, 레이저 의료 기기는 전통적인 주력 제품군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주요 제품으로는 고출력 피코초 엔디아그 레이저 수술기, 피코케어라는 이 제품이 있고, 고주파 의료기기 주요 제품으로는 모노폴라락은 RF 방식의 올리지오라고 있습니다. 우리 아까 제가 방금 왼쪽에 나와 있던 이 장비가 올리지오라는 장비고요. 타이탄이라는 것들이 있고, 뭐 기타 제품도 있는데 홈케어 솔루션, 뭐 헤어빔, 탈모용 치료, 그리고 서지컬 분야에서 제품군으로 홀리원이라는 게 있고요. 다양한 제품들을 좀 보유를 하고 있다. 보통 이제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서는 고주파 쪽으로만 좀 집중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는데, 이번에 화장품 피부 쪽 말고도 이런 이제 홈케어라든가 서지컬 분야라든가 이제 코로나 시기를 좀 거치면서 기업 입장에서도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좀 보유를 하기 위해서 사업 전략이 다소 조금 수정됐던 그런 부분들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올리지오하고 피코초 케어랑 레비안 이렇게 장비들이 좀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은 이런 제품들이 주요 제품이구나 라는 것들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장비 판매는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하는 동력이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 고주파 대표 제품이 올리지오. 자,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게, 올리지오라는 제품이 국내 최초로 개발한 제품이기도 합니다. 고주파 피부 미용 기기인데, 이게 이제 필수 소모품인 팁이라는 걸 사용을 합니다. 장비가 이렇게 있으면은 그 끝에 팁을 달아서, 이게 팁이거든요. 이 팁을 달아서 이렇게 한 방 이렇게 쏘는 겁니다.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의료기기만 쓰면 되는 것들이 아니라, 의료기기를 판매를 하면 자연스럽게 이 팁의 소비로 이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팁 소비 같은 경우에서는 이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2021년도 그리고 2022년도, 오히려 이전 같은 경우에서는 이 기간이, 과거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좀 어려운 시기가 좀 있었고, 마스크를 그때 쓰던 그 시기였기 때문에 그 이후에 지금 폭발적인 성장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 2023년 상반기, 올 상반기에만 과거의 높은 수준의, 과거의 상반기는 한 이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여기까지 5,000개 정도. 근데 지금 이제 10,000대 정도를 눈앞에 두고 있다라는 것들. 단순히 보더라도 과거 전년 동기 대비해서 비교를 했을 때도 엄청난 수준의 성장성이 보여지잖아요.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의료기기의 판매가 소모품의 판매로 그대로 이어지고, 그게 곧 실적으로 이어지는 그런 이제 특성이 있다라는 것들. 자, 이 팁 소모품을 보면은 가장 높은 게 올리지오라는 이 제품입니다. 올리지오라는 제품이 이 매출을 봤을 때 22% 정도 차지를 합니다. 의료기기가 2020년도 수준에서 85% 정도 수준을 차지했는데, 이 중에서 22% 정도 수준이 올리지오가 진행이 됐었고, 자, 2023년도 보게 되면은 37% 정도 1분기, 2분기는 24%, 1, 2분기 통합해서 이 의료기기 쪽의 비율이 98% 정도에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31% 정도 매출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업은 매출 비중이 팁 판매 그리고 올리지오에서 특히나 많이 발생을 하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기업은 결국에는 실적이 좀 잘 나오는 것들은 이 올리지오라는 장비, 그리고 다른 장비, 신제품 출시로 인해서 캐파가 증가된다라고 보기보다, 의료 장비, 의료 기기가 얼마나 많이 팔렸느냐, 그게 소모품으로 얼마나 많이 이어지느냐, 그런 것들이 실적을 곧 좌지우지하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제 의료기기, 기업 입장에서는 의료기기를 좀 많이, 장비를 많이 팔아야 소모품의 소비로 좀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그죠? 국내는 사실 좀 좁긴 좁습니다. 해외로 진출을 하려고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는 상태인데,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 2023년도 9월 어센트 캐피탈을 통해서 한 300억 원 가량을 CB 투자를 유치를 했습니다.
자, 이 자금을 왜 투자로 유치를 했느냐? 이 자금을 통해서 북미 태국 법인을 설립을 해서 해당 지역 진출을 본격화하기 위해서. 자, 지금 이제 법인은 설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매출 확장을 좀 꾀하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어요. 자, 대만향 올리지오 판매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요. 이 발행한 시비를 통해서 태국 법인 설립까지 완료된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향후 태국, 말레이시아, 기타 아시아 쪽으로 확장을 좀 꾀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 브라질도 있거든요.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을 때, 자, 우리 여기 보면은 라비안이라고 해서 브라질 쪽으로 따로 잡았잖아요. 이게 사실 회사에서 자료가 나온 것들이거든요. 따로 잡은 이유가 브라질 쪽으로 성장성을 높게 잡고 있으니까 회사 입장에서도 브라질 쪽으로 사업을 우리가 열심히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자, 라비안 같은 경우는 2020년도에는 37대 정도 수준이었는데 2022년도에는 277대가량이 증가됐고 2023년도는 이제 좀 기계가 돼야 되겠죠. 2024년도는 계속 꾸준하게 성장을 할 것으로 보이는 게 지금 사실 이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지금 판매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것들이 아니거든요. 브라질 같은 경우는 올리지오 장비 인증을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연내 그리고 또는 2024년도 초에 완료가 된다라고 하면 2024년도에는 높은 판매 대수를 기록할 수 있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원택 같은 기업만 브라질에서 높은 성장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의료기기 업체들 같은 경우에서도 브라질의 높은 실적을 다 높은 성장성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올리지오의 허가는 향후 이 기업의 모멘텀이 될 수 있는, 다른 기업들이랑 비교를 했을 때도 이 기업이 매력도가 부각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라고, 이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대만 시장도 좀 빼놓을 수는 없죠. 판매 호조 브라질이랑 미국향 신규로 또 추가되고 있는 것들, 시장 진입이 좀 구체화되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2024년도에는 조금 더 해외 매출이 반영되면서 더 높은 성장성들을 기록하지 않겠는가, 그런 것들. 자, 이제 대만이고 브라질 상태고요. 수출 비중이 51% 중에서 중국 쪽에는 2020년도 당시에는 15% 정도 차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만, 브라질이 8%, 5% 정도 수준에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2023년도 수준에서는 수출이 44%, 살짝 줄기는 했습니다. 근데 매출 자체는 증가됐습니다. 매출 자체는 증가됐지만 수출 비율은 줄어들었다. 여기에서 이제 8%가 대만, 그리고 브라질이 16%. 브라질의 성장성이 돋보였기 때문에 우리 원택이 브라질에서 엄청 높은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는 것들을 어필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 이외에도 이제 말레이시아, 폴란드, 일본, 홍콩, 태국 다양한 기업들이 있지만 44% 비중을 차지하는 수출 중에서 대만이랑 브라질이 1위, 2위 수준으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들. 자, 오늘 11월 8일 금일 방금 오전에 3분기 매출 공시가 나왔습니다. 3분기 매출을 좀 이거 보면서 설명 좀 드리면 3분기 연결 기준에서 영업이익이 95억 원 가량. 사실 컨센서스에서 전망을 하고 있던 것들은 우리 100억 이상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사실 증가 19% 증가내긴 했지만 컨센서스에 뭐 부합하는 수준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약간 조금 서프라이즈가 나오지 않을까, 더 잘 나오지 않을까 라는 그런 투자 심리, 뭐 그런 기대, 거기에는 살짝 못 미치긴 했습니다. 그래도 나쁜 수준은 아닙니다. 자, 매출액이 263억 원, 그리고 29%가 증가됐고요. 당기순이익이 87억 원 정도 수준으로 2.6%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자, 이거 근데 감소한 것들은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3분기 누적 매출액이 854억 원 수준이고 영업이익이 355억 원 수준, 당기순이익이 295억 원 수준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살짝 줄어든 것 같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영업이익이 41%, 어마어마한 수준이죠. 순이익률이 35%. 그러니까 파니까 인건비 주고 유통비하고 다른 원자재 빼고 그대로 남는 거예요. 그대로. 35%를 기록하는 것들. 보통 이제 상장사들 중에서 이 정도 35%, 30%를 남기기 자체가 쉽지는 않거든요. 상장사에서 순이익 자체가 30%가 남는다. 그럼 이제 기업이 가치가, 밸류가 더 높은 밸류가 부과가 되는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높은 성장률, 그런 것들을 기록하는 것들이니까. 전년 연간 매출에서 815억 원을 초과를 달성을 했다. 815억 원 연간 매출. 누적 매출이 854억 원이잖아요. 3분기 누적 매출, 뭐 이제 순이익이 얼마를 가져가느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겠지만 결국에는 3분기까지 아직 한 분기, 4분기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854억 원 수준을 기록 중이다.
자, 작년에는 815억 원을 기록을 하고 있었다. 올해 3분기, 1분기가 1개분기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미 작년 매출을 넘어섰다라는 겁니다. 자, 굉장히 고성장을 하고 있는 상태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고분분투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뭐 살짝 좀 나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자, 이거는 설명드렸으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투자 포인트가 어떻게 되느냐. 자, 2024년도 연결 매출액이 1756억 원. 자, 아까 제가 방금 이제 설명을 드렸던 게 3분기 지금 누적으로 854억 원을 기록을 했다라고 했잖아요. 자, 근데 이제 2024년도 기대를 하는 거는 1754억 원이라는 겁니다. 더 높은 수준의 엄청난 성장성을 기대를 하고 있다. 이게 이제 브라질이랑 대만이랑 미국 쪽이랑 해외 매출이 증가될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이라는 거죠. 물론 의료기기가 허가가 진행되고 있는 것들도 영향을 많이 미치겠지만 자, 영업이익도 762억 원 정도를 연간 평균 54% 정도로 성장을 할 그런 이제 전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들의 결정을 지을 주요 포인트가 있거든요. 주요 이벤트가 있는 게 4분기 또는 이제 내년에 진행이 될 올리지오 X. 사전 판매가 한 50대에서 80여 대에서 신제품 출시 효과를 지금 3분기 실적 발표를 할 때 효과를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수준으로 유의미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10월 중으로 이미 수주 기준에서 1,000억 원 이상의 창사 이래 최초로 돌파를 했다라는 얘기를 좀 IR에서 진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다만 우리가 신제품을 출시를 할 때는 반드시 기업 입장에서는 마케팅 비용이 소요가 됩니다. 우리가 이 제품을 출시를 했습니다라는 것들을 사전에 알려줘야 이 광고를 보고 출시를 했구나라는 걸 알고 구매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에서 광고 선전비가 하반기에 좀 집중될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을 좀 해놔야 된다. 영업이익 추정치가 이런 요인으로 변동하는 것들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현재 11월 8일 기준으로 해서 현재 주가가 9,900원 수준에서 만원 가까이로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타겟 PER이 제가 EPS를 2024년도에 448원 정도로 여기 나와 있죠. 이 컨센서스에 딱 맞게만 계산을 했습니다. 단순하게. 자, 근데 512원 정도죠. 448원. 올해.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이거를 단순하게 계산해가지고 타겟 PER 프리미엄을 35배 정도 수준으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주관적인 그런 이제 전략이니까 참고만 해주시고. 자, 목표 주가는 결국에는 타겟 PER 35배 정도 수준에서 15,500원. 자, 지금 현재 주가가 9,900원에서 만원 정도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15,500원이면 업사이드까지는 한 54% 정도 기대 수익률이 좀 나온다 라고 볼 수 있겠고, 자, 기대 수익률 이거는 좀 대응하기 나름이긴 하겠지만 손절가, 우리 리스크 항상 관리를 하실 필요는 있겠죠. 손절가는 한 8,000원 정도 지지 구간하고 이 기업의 밸류에이션 가치가 무너지는 그 구간이 제가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한 8,000원도 수준. 자, 이거는 다운사이드. 우리가 항상 기대 수익률이 높아야 하잖아요. 리스크 대비 수익률이 높아야 투자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런 전략을 제 주관적인 의견들 설명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원택이라는 기업들 사실 지금 자체가 투자하기가 정말 쉽지 않은 기업이기도 합니다. 경기 민감주에 투자를 하기에 저평가인가 싶다가도 항상 새로운 리스크, 새로운 변수가 출몰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투자에 우리가 위축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나 이거는 경기에 민감한 것들도 아니고, 이 원택이라는 기업 특성상 경기에 민감한 그런 기업들도 아니고, 높은 성장성들을 그대로 유지를 해준다라고 하면은 그만큼 가치가 있을 것 같다라는 것들. 제가 이제 여러분들의 투자 지침서가 되겠지만, 지침이라는 것들은 반드시 맹신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겠죠. 자, 원택이라는 기업을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런 것들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채널에서 많은 멘토분들이 이렇게 다양한 정보들을 분석을 하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도 부탁드리고, 저희 이제 채널에 들어오셔가지고 다양한 영상들 준비 많이 되어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같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여기까지 인사드리겠습니다.